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강사 MJ 박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릴 독해는 영독 5강의 1번 지문입니다. 이게 본 지문이고요. 문법 문제로, 어법 문제로 출제됐죠. 문법, 어법. Unexperienced, 경험이란 것은 can be particularly useful tool이죠. 특별하게 유용한 도구일 수 있어. 도구다가 아니고 도구다면 100%지. 근데 도구일 수 있다는 건 뭔가 이 속에는, 자,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동사를 보면 나는 추측이 돼요. 이 필자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경험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overexposure이죠. 노출인데 과도한 노출이죠. to, 뭐뭐에 대한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노출. to는 보통 전치사 to는 뭐뭐에 대한으로 번역하는 것도 습관화시켜 두세요. 뭔가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can develop an individual's mental baggage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정신적인 짐을 발달시킬 수 있다. 발전시킬 수 있다.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 뜻이죠. 생겨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노출이 돼가 자기가 겪게 되면은 정신적 짐에 부딪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겁니다. When mental baggage입니다. 정신적 짐이 is, 이 단어 무조건 암기합시다. 원래 수능에서 prevalent, 널리 퍼진, 만연해 있는 prevailing, widespread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짐이 널리 퍼져 있게 될 때 it can be difficult, 가주어죠? 투부정사 진주어인데 생각하는 거, 고려하는 거죠. 어떤 다른 창의적인 방향을 고려하는 게 힘들어. 아들된 뭐뭐 이외 that, 이것도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어법이죠. 그래서 the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보통명사도 되지만 단수명사도 되거든. 그래서 과도하게 친숙해 있는 것에 대한 그 방향 이외에는 과도하게 친숙해 있으니까 나한테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적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 이외에는 어떤 다른 창의적인 방향을 고려하고 생각해내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 짐이 만연해 있다는 것. 그럼 정신적 짐이 만연해 있다는 이 개념 자체는 친숙한 것이 과도할 정도로 친숙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it can be arduous입니다. arduous. 힘들이죠. 단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역시 가주어 진주어인데 persuad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 구조 챙기세요. persuade, convinc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설득하다, 납득시키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거 아니죠. 더 붙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대체가 되는, 대안이 되는 그런 길을 탐구하고 탐험하도록 납득시키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딴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 문제가 when이냐 which이냐가 나오거든. when은 관계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의문사도 있고. 근데 뒤에 보면 자, 관계대명사가 답이다. 아니면 의문사가 답이다. 이럴 때는 뒤에 문장이 뭔가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주어가 거나 목적어 거나. 그럼 they also have, 주어 맞죠? have, 타동사 맞죠? 뒤에 목적어 맞잖아요. 물론 of 다음에 야는 목적어니까 간접의문 완벽합니다. 그럼 얘는 답이 아니죠. 얘가 답이죠. 모른데도 얘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답이야. 그럼 우리 해석해 볼 때는 그들이 또한 프리컨셉션, 미리 마음에 품어진 개념이니까 선입견,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멘탈 백이지, 정신적인 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런 선입견인 정신적인 짐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 그 제품이 뭐냐? 그 제품이 뭐냐? 그 제품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또한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른 대체 방안, 대체가 되는 길을 한번 탐구해보라 라고 납득시키기가 정말 힘들 거라고. 왜?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친숙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 다음 문장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강조구문이, it is that 강조구문입니다. 그리고 강조구문을 알 수 있었던 거는 it is 다음에 중간에 부사나 부사고 부사절이 나온 100% 강조구문인데 이건 only란 부사가 부사절을 지금 강조하면서 중간에 강조됐어요. 그리고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조구문은 뒤에서 보면 it is plausible to innovate Marx입니다.
시장을 혁신시킨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럴듯하다. 시장을 혁신시키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은 바로 단지 어떤 상황들이 생각되어질 수 있을 때이답니다. 다르게 생각되어질 때, 뭐 없이 익숙해진 장벽, 이거는 정신적인 짐, 선입견 다 같은 말이죠. 재진술을 이렇게는 재진술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재진술에다가 빈칸을 내신해서 내도 되는 거죠. 저는 이 지문을 택할 때 직접 연계도 정말 좋고 또는 창의성에 대한 간접 연계도 나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꼭 올해 수능에서 준비를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구문은 중간에 부사나 부사고 부사절이 강조되면 강조구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장,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야. 시장을 혁신하는 게 타당하고 그럴듯하다 라는 것은 단지 익숙해진 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없이 다르게 어떤 상황들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을 때에만 혁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강조구문은 굉장히 중요한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요지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문제가 is not confronted with, be confronted with, be faced with는 뭐뭐에 직면하다, 맞서다거든. 만약 그 문제가 why attitude, 왜 그래요? 라는 태도, 왜 그래요? 라는 건 의문점 많죠. 이건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태도야. 근데 여기서 why attitude를 요 콤마 있고 요 형용사잖아. 그럼 앞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물론 위치는 요걸 가리킵니다. similar to 비슷한 거죠. 요때 to가 전치사예요. 얘는 의미상주어고 얘가 동명사죠. 부사가 동명사 꾸미죠. 요 부분도 소수로 내면 괜찮죠.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요청하는 누가? 어린아이. 한 번 더. 어린아이가 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묻는 것과 비슷한 왜 그래요? 라는 태도. 이것에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it is almost impossible 이죠. 이걸 가주어 진조라 봐도 됩니다. 봐도 되고,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해요. 이거를 그 문제를 봐도 돼요. 그 문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쌍박이 다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법 설명을 굉장히 길어요.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 자체의 이 단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특수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가주어 진조지만 이 understand의 목적어가, solve의 목적어가 앞에 is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the problem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조로 봐도 되지만 the problem 집어넣으면 훨씬 더 나아요. 그 문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고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중구조입니다. 가주어만 보면 안 돼요. 이 impossible 단어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in the event 되시죠. 이건 that절과 the event가 동격 관계입니다. 많이 쓰는 구조죠. 작문에서 in the event that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그죠? 정신적인 짐 앞에서는 선입견이죠. 익숙해진 것, 과도하게 친숙해진 것 이런 거죠. 이런 것이 can be broken down, 해체될 수 있어요. 수동태죠. 뭘 통해서? 반복되는 탐구, probing, 조사, 탐사를 통해서 해체될 수 있는 경우에 it is likely that 가주어 진조입니다. 뭐말 가능성이 있다. 대절이죠. delightful, 아주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실용적인 제안이. 다음에 can, 이건 딱 봐서니까 이건 틀림없이 emerge는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뭐가 안 돼요? 수동태 안 되죠. 틀렸고 맞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can emerge, emerge는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유쾌하고 실용적인 제안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can be accepted broadly, accept는 타동사가 됩니다. 수동태 되죠? be 플러스 pp.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폭넓게 수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가주어 진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입에서 전체에서 수능 특강 영독 지금 수능 완성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권 안에서 창의성에 대한 지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묶어서 연계시켜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연계, 간접 연계로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지문은 반드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원래 예상 지문에 이 지문을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해서
여러분이 수능에서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 대박나기를 간절히 이 박무제가 바랍니다. 자, 다음에 봬요.